테슬라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 1위 자리 되찾아. 테슬라는 최근 가격 인하에 힘입어 주간 인도량이 전주 대비 60% 증가하면서 중국 내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 1위 자리를 되찾았다. 그 뒤를 이어서는 이오토가 7,700대를 기록해 전주 대비 13% 증가했다. 화웨이의 아이토는 7,300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주 대비 7% 증가한 수치였다. 샤오펑과 니오는 주간 판매량이 1,800에서 1,900대를 회복하면서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비아디는 9개월 만에 최저치인 42,200대를 기록하면서 약세를 보였다. 중국 승용차 판매량은 전주 대비 6% 증가해 총 464만 4,900대를 기록했고 판매 호조로 모멘텀을 되찾았다.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7% 성장하면서 승용차 성장률을 소폭 앞질렀지만 여전히 신에너지차 보급률은 6개월 내 최저치 31%에 머물렀다. 모건 스탠리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OEM 업체들은 주문이 소진되어 춘절까지 2에서 3주 동안 최종 수요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프로모션에 나설 수 있다. 중국 승용차협회는 1월 중국 전체 승용차 소매 판매량이 전월 대비 7% 감소하고 신에너지차 소매 판매량은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 판매량은 각각 220만 대와 80만 대로 전망된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카 출시 계획 백지화 가능성도 거론. 애플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에 적용되는 기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애플이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에 개발되는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이 테슬라 제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그동안 자동차 사업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였지만 애플카는 시장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품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2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팀 쿡 애플 CEO는 이사회 및 주요 경영진과 논의를 거쳐 자동차 사업 진출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블룸버그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애플 이사회가 지난해부터 팀 쿡의 애플카 출시 계획과 관련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됐다고 바라봤다. 애플은 당초 애플카에 레벨 4 수준의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운전대를 아예 없앤 디자인을 구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방향을 크게 바꿔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 및 기능을 적용하고 출시 시점도 예정보다 약 2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까지만 해도 애플카를 2026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목표가 수립되어 있었는데 해당 시점까지 이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며 애플은 테슬라의 현재 기술과 비슷한 수준의 기초적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며 테슬라 전기차의 미투 제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애플카 출시 가능성이 처음 거론된 뒤부터 자동차 시장에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업계에서 높았지만 결국은 테슬라 전기차의 아류작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전략 변화는 애플카의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제품을 선보이거나 아예 프로젝트의 존재 자체를 재검토하는 선택지를 두고 있다고 바라봤다. 애플카 출시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 출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이름 붙은 애플의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도 연간 수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애플이 자동차 사업 진출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 경영진은 애플카가 아이폰에 견줄 만한 수익성을 확보해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애플카가 시장 예상대로 10만 달러 안팎의 고가에 출시된다면 실적에 기여하는 폭이 커질 수 있지만 시장에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테슬라 등 주요 경쟁사 전기차와 비교해 애플카가 자율주행 기술 등에서 차별점을 보이지 못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애플은 애플카가 우수한 디자인과 안전성, 차별화된 인터페이스 등으로 시장에서 돋보이는 제품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새 출시 목표 시점인 2028년까지 경쟁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도 꾸준한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애플카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애플은 그동안 자동차 사업 진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난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카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리더가 여러 차례 교체됐다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유럽 자동차 기업들과 애플카 생산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애플카 출시 뒤에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한다는 중장기 목표도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애플카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고 자율주행 기술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은 여전히 약점으로 남아있다. 테슬라에 이어 구글 지주사 알파벳, 일본 소니, 중국 화웨이와 샤오미 등이 잇따라 자율주행 또는 미디어 기술에 특화한 차세대 전기차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도 애플에 불리한 요소다. 애플은 아직 자동차 사업 진출 가능성이나 개발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진 애플카 출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던 만큼 상용화 계획이 지연되거나 실제로 공개되는 제품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다면 애플 주가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빙 엣지, EU 빅테크 규제법서 제외 기록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 엣지 브라우저와 광고 서비스가 유럽연합의 빅테크 플랫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빙 엣지 등을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22일 보도했다. DMA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EU는 지난해 9월 MS를 게이트키퍼로 지정, 규제를 예고했다. 알파벳과 애플, 메타, 아마존, 바이트댄스도 이때 함께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 DMA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되면 다른 회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앱마켓을 자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해야 한다. 기본 앱 설정이나 개인정보 결합 등을 통해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매출의 최대 10%, 반복 불이행이 확인되면 2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부 일부에 대한 매각 명령까지 받는다. EU는 검색 브라우저 시장에서 빙이나 엣지의 지배력이 규제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되기 전에도 빙을 규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EU 경쟁당국에 제출했다. 검색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 구글과 3% 남짓인 빙이 똑같이 규제를 받으면 결국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낼 것이란 EU에서다. 다만 EU는 MS의 시장 지배력이 큰 PC용 윈도우 운영체제나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은 그대로 DMA에 따라 규제할 예정이다. DMA에 따른 규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스캐너로 근태 감시, 아마존 물류회사 수백억 과징금.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프랑스 물류회사가 직원들이 쓰는 스캐너로 업무 감시를 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23일 아마존 프랑스 로지스티크에 3,2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마존 물류를 관리하는 이 회사의 직원들은 스캐너로 물품 보관, 이동, 배송 준비 등을 한다. 회사는 직원들이 스캔 작업을 할 때마다 기록되는 데이터를 이용해 근태와 업무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스캐너가 작동하지 않는 시간을 측정해 직원들의 업무 중 휴식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물품 스캔을 너무 빨리 하면 오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스캔 간격이 1.25초를 넘는지도 따졌다. 이런 수법으로 스캐너를 이용한 업무 감시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관련 데이터는 31일간 보관했다. 크일은 이런 시스템으로 직원들은 스캐너로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면밀히 감시당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됐다며 직원들에게 부과된 제약은 회사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했고 덕분에 온라인 판매 부문에서 다른 회사보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크일은 회사가 데이터 최소화 원칙 등 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매출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보안, 품질,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크일 결정에 이의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